안녕하세요. 김떡락이 되기 직전에 놓인 위기의 김떡상입니다. 장난칠 상황 아니죠? 상황이 안 좋으니 이번 영상 다음에 종목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봅시다. 망했죠? 하지만 기우제 할 정도는 아니네요. 이때 기우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2900까지는 버티고 깨지면 자동 기우제가 되겠습니다. 신규 자금을 모아두었다면 그때나 투입하면 되겠네요. 코스닥을 봅시다. 망했죠? 코스피 2900 깨지면 같이 모아둔 신규 자금을 투입하면 되겠네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말고 허리띠 졸라매고 기우제할 때 한 주라도 더 사면 되겠습니다. 환율을 볼까요? 여기서 환율이 다시 오르는 추세로 전환이 되면 기우제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김떡상이 6만 구독자들에게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였습니다. 하락을 예고했었지만 정작 이렇게 되면 쫄리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내일이 재밌겠네요. 시장은 여전히 별로고요. 종목들을 살펴보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즉사, 사즉생, 살고 싶다면 차라리 계좌를 안 보면 됩니다. 출발!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봅시다. 지난 기우제 때 먼저 쳐맞았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주가가 좋습니다. 잘 버틴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창피한 거죠?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작전을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신규 매수나 비중이 작은 경우만 잘 모을 수 있고요. 비중이 이미 충분하면 기회가 없을 것 같은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될 경우에서나 추매를 노리는 것이 포트의 밸런싱상 좋겠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중요한 10만 6천원을 넘어섰네요. 삼성전자를 묶어두고 SK하이닉스만 올리겠다고? 세력들도 정신 나갔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합세해서 매집을 이어가고 있지만 거래량을 보니 베팅이라기보다는 싼 맛에 적립을 하는 수준에 불과하네요. 아직까지는 낙폭이 더 컸던 SK하이닉스를 올려서 그냥 삼성전자와 키 맞추기를 한 거고요. SK하이닉스를 묶어두고 삼성전자를 끌어내리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삼성전자를 묶어두면 SK하이닉스의 반등도 제한적이겠죠. 삼성전자가 함께 움직여줘야 가볍게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지만 디램 업황에 대한 우려가 더 연장되는 분위기가 되면 다시 내려오는 거고요. 알려진 바와 같이 내년 1분기에서 2분기까지의 문제라면 최소한 버티어주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단기적인 얘기고요. 자율주행차 시대를 고려하면 솔직히 반도체는 다 바닥이에요. 자율주행차 시대가 먼 미래 얘기 같지만 생각보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수는 여전히 다시 오지 않을 것만 같은 9만원대에서만 고민을 하는 것을 유지하고요. 보유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서는 강한 탈출 신호가 나온다면 좀 더 반등 추세가 이어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으나 지켜볼 문제입니다. 여기서 100을 들고 있었다면 단기 20%가 넘는 반등인데 똑같은 100을 들고 있을 필요는 없죠. 70에서 80 정도만 들고 있으면 올라도 좋고 내리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SK입니다. 남자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최악의 탑픽 종목이죠. 엘리어트 파동상 지금은 4파 조정 중이라고 보고 있죠. 저의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4파 조정은 1파의 꼭지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22만 7천원입니다. 아직까지는 욕을 처먹더라도 틀린 건 아니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22만 7천원을 이탈해버리면 카운팅이 틀린 거고요. 여기가 3파 꼭지가 아니라 5파 꼭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여기가 3파 꼭지가 맞으면 지금의 조정은 22만 7천원 위에서 마무리되면서 최소 36만 500원을 보장하는 5파 상승이 이어지는 거고요. 여기가 3파가 아닌 5파 완전한 꼭지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하락의 마지막 파동인 10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상승 파동이 1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22만 7천 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4파 조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와의 합병도 정리되어야 하고 SK텔레콤의 인적 분할도 정리가 되어야 하고요. 상장 6개월 후 풀리는 대규모 보호예수 물량으로 부진한 손자회사 SKIE 테크놀로지의 조정이 마무리되어 직접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 SK이노베이션의 주가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SK그룹 자체가 매우 어수선하네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SK는 망하지 않으니 어수선한 상황들이 정돈이 되는 것을 기다려봅시다. 근데 SK가 지금 이 지경인데 저는 어떻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살려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지만 다들 제정신 아니시고요. 떡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두고 보시죠. 멤버십 가입은 김떡상TV의 메인 화면으로 오셔서 가입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가입 버튼이 보이지 않으니 PC에서 접속하여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면 등급별 혜택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입을 정말 원하신다면 여기서 가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멤버십을 통해 저의 투자 의견을 기록하며 솔직하게 전하고 있고요. 기업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저의 생각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수익에 기뻐할 것도 없고 당장의 손실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저 아래 보이지도 않을 거고요. 어차피 그놈이 그놈인 가격입니다. 거대한 떡상을 위한 스마트한 존버를 합시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이어서 현대차를 봅시다. 구름 위로 탈출하는 신호가 나왔지만 음봉이었고요. 강하게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옆치기로 힘없게 탈출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빠지죠. 한방에 5일선과 21선, 61선까지 깨부수는 음봉 하락이고요. 구름으로 재차 빠져버리는 신호까지 나왔습니다. 아주 그냥 늪이 따로 없네요. 대한민국 주식판 개판이네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차하면 다 털릴 수도 있겠습니다. 20만 원을 위협하는 개미털기는 기본으로 나온다고 보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합니다. 22조까지 털렸던 신용이 다시 24조 수준으로 올라왔잖아요. 나도 개미지만 개미들도 참 문제네요. 이렇게 신용 물량이 빠르게 회복되면 당연히 신용을 털어내야죠. 주봉을 봅시다. 와씨 괜히 봤네요. 20주선과 60주선의 데드크로스네요. 빠른 시일 내에 올라서며 데드크로스를 취소해야 합니다. 갑자기 주봉을 왜 봤을까요? 이러면 월봉 봐야 합니다. 20월선을 기다리나요? 일단 내일 옵션 만기일이나 지나고 봅시다. 어쨌든 괜찮아요. 현대차는 추가로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악화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주식이 최악을 지났으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때문에 생지랄을 하는 거면 버티는 것이 주식입니다. 됐죠? 홀딩이에요. 다음은 SKC입니다. 외국인이 매집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이 대폭락이 나온 마당이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 딱히 볼 게 없는데요. 주봉을 볼까요? 꼭지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꼭지를 만들어낸 외국인이 매집을 이어가고 있으니 괜찮아요. 그냥 20주선을 타고 지갈길 가고 있고요. 20주선이 깨졌을 때는 언제나 단기 바닥 기회였고요. 하지만 최근처럼 20주선을 깨는 주기가 짧아지는 것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지만 조정장이라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월봉까지 봅시다. 이상무. 빠지면 더 사는 걸로 하고 홀딩.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여기서 다들 비중 축소하거나 삼성 SDI나 소재주로 분산한 거 아니에요? 댓글을 보니 아직도 얘만 들고 있는 분이 계신 것 같네요. 이때 삼성 SDI가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생지랄할 때 얘기한 거잖아요. 삼성 SDI가 생지랄을 떨 때 삼성 SDI에 집중하자고 했고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삼성 SDI가 오르고 SK이노베이션은 내리며 옮겨가기에는 쏙 터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중을 축소했다면 바닥을 다지는 것을 보며 분할로 재매수를 하면 되고요. 삼성 SDI나 소재주로 분산을 했다면 안도하며 버티면 되는 겁니다. 여전히 SK이노베이션만 고집하신 분들이 문제인 거죠. 일단 왜 빠지는지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일단 유가를 봅시다. 유가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정제 마진은 호황이네요. 일단 유가 때문은 아니네요. 아, 배터리에 투자하고 싶은데 SK이노베이션은 유가를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함정이라고 했죠. 이런 게 별로인 거예요. 아무리 주가가 바닥에 있고 주가가 2배, 3배 간다 해도 배터리에 투자하면서 유가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어쨌든 유가 때문은 아니고요. 핵심 자회사인 SKI 테크놀로지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고점 대비 40%가 빠졌기 때문에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SKI 테크놀로지의 대규모 기관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티면 발목을 잡는 이벤트가 종료가 될 거고요. 유가도 좋고 물적 분할한 배터리 자회사의 수주 잔고도 330조를 넘어섰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소한 지금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쩌긴 뭘 어째요. 방법이 없는데 팔라하면 팔 수 있으세요? 여기서 버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유가는 당분간 계속 좋을 거고요. 배터리 수주 잔고는 더 늘어날 거고요. SKI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무조건 반등할 겁니다. 지주사 취급을 해도 지금 주가는 과도합니다. 미국에서의 배터리 사업을 철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과 같은 레벨의 주가에 있다는 것은 이놈의 시장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고요. 논리가 필요 없고요. 순수하게 차트만 보며 깨지면 매도, 돌파하면 매수하는 단타만이 살아남는 시장이네요. 여전히 비정상이지만 공매도 오랑캐들의 횡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홀딩. 마지막으로 네이버입니다. 이건 반등도 아니고 조정도 아니네요. 얘도 구름 위로 탈출하는 신호가 나와줘야 하는데 꼬라지가 힘이 없고요. 카카오 꼬라지를 보니 더더욱 자신이 없어 보이네요. 멤버십을 통해 목표 비중의 50%까지 매집을 했고요. 카카오와 함께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급할 건 없습니다. 길게 보면 아무 때나 사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게 쪼고 있는 이유는 시장이 지랄 맞아서 그런 거고요. 시장에 비해 잘 버티고 있지만 시장이 정말 더 지랄 맞은 모습을 보인다면 잘 버티고 있는 애들조차도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쫄보 마인드가 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치가 높아질 거고요. 일본에서의 고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쫄보 마냥 눈치 보며 잘 모아가 볼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정말 지랄 맞는 시장입니다. 연중 고점 대비 지수가 12%나 빠져 있고요. 지수가 1%가 빠지면 개별 종목의 경우 2%에서 3%가 빠지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니 호트가 팔았다고 놀랄 것도 없고요. 오래 산 종목이라면 10% 손실 정도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봐야 하고요. 20% 손실도 조금씩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슈퍼개미들도 오래 산 주식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봤어요. 그러니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슈퍼개미들이 2배, 3배 이상의 큰 수익을 거두는 과정에서 당장의 큰 하락을 극복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두려울 정도로 쓰레기 기업인가요?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산업 섹터가 시간에 투자하지 못할 정도로 사양산업인가요? 그렇게 희망이 없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도 다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인가요? 지금 제가 던진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고요. 그 정도로 쓰레기 기업이라면 기술적 반등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당장 포기하면 됩니다. 최소한 반도체, 2차전지, 플랫폼, 친환경,
자동차만큼은 버틸 수 있어야 하고요. 2년 뒤, 3년 뒤, 그 이상을 보고 가는 거지. 당장의 시장을 보며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산업은 작년에도 성장했고요. 올해도 성장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럴 거고요. 내후년에는 엄청날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일까요? 정말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그 정도로 쓰레기인가요? 아무나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아무나 전설이 될 수 없습니다. 워렌 버핏은 금융위기 때 반토막이 나도 홀딩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쓰레기 같은 장에서도 부족한 김떡상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랑합니다. 다시 봐도 생지랄이네요.